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 담론 오늘 시작합니다. 투표가 이제 선거가 다 끝났죠. 끝나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유권자들은 유권자 나름대로 자기가 소신 있게 투표를 했지만은 또 자기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와서 각각의 나름의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제 결과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특히 우리 이제 하남은 요번에 갑과 을 지역 두 개의 선거구로 해서 시작이 되는데 두 개구가 다 이제 한쪽 민주당의 어떤 당선, 민주당의 어떤 승리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됐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또 한번 이 선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선거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갑 지역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결과가 좀 어떻게 되시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확인하고 가죠. 네. 갑 지역이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네. 국민의힘 이용 후보를 1200표 차로 신승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1199표죠. 그렇죠. 네, 정확히 말하면 1199표. 1199표인데 네. 아주 뭐 굉장히 스릴이 있었어요. 네. 밤 늦게까지 네. 뭐 결과에 대해서 이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아마 개표 현장하고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방송 인터넷 상황하고 괴리가 있어가지고 국민들도 많은 유권자들도 혼선이 있었던 걸로 그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어떤 종합적인 어떤 그 결과표를 볼 것 같으면은 네. 대체적으로 지금 추미애 후보님이 사전 투표와 네. 그다음에 이제 국외 부재자 투표인가요? 그 두 부분에서는 상당히 승리를 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국 이제 감일 지역이죠. 네. 감일 지역에서 이제 본투표 때. 본투표 때 이제 네. 감일 지역에서 웬만한 본투표에서는 다른 동들은 다 이용 후보가 앞섰는데 네. 감일 지역에서만 이제 본투표에서 좀 앞서는 바람에 뭐 사전 투표에서는 각 동마다 좀 앞섰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네. 천연동, 신장동, 신장보 1, 2동, 덕풍동, 뭐 위례동, 뭐 대부분 다 이용 후보가 본투표에서 좀 앞섰죠. 네, 본투표에서 앞섰습니다. 앞섰는데 이제 관내 부재자 투표하고 사전 투표하고 네. 그다음에 감일동에서 네. 감일동에서 이제 추미애 후보가 좀 네. 이겼는데 이 막판에 깠어요, 네, 여기를. 네. 마지막에 개표 감일동. 막판에 까는 바람에 계속 이용 후보가 개표 초반부터 이기고 가다가 네. 막판에 뒤집어진 이제 네. 그런 사례죠. 우리 개표 현장에 있었던 우리 의원님, 뭐또 예. 현장의 어떤 리얼한 어떤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아직 피로가 안 풀리네요. 5시 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끝난 게 새벽 3시 반 정도에 끝났는데요. 저녁을 안 주는 거예요. 저녁을 안 주니까. 예. 저녁을 안 줘요? 밥을 안 먹고 있다 보니까 네, 네. 밤 12시쯤 돼서 빵을 좀 주시더라고요. 네, 네. 원래 빵 같은 거 주죠. 간식. 예, 그날 이제 처음으로 개표 참관을 좀 하고 왔습니다. 이제 초반에 이제 일반 투표함을 계속 집계를 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감일동하고 이제 사전 투표함이 제일 늦게 개봉이 됐어요. 그 집계가 제일 늦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용 후보가 계속 앞서다가 네. 한 새벽 한 2시 반 정도 가면서 그 집계가 이제 들어가는 그 결과치로 이제 뭐 역전이라고 하면 역전인 결과가 나오게 됐죠. 아무튼 신승이에요, 신승. 예, 신승 맞습니다. 참관을 하면서 좀 느낀 네네. 게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 좀 약간 이런 거는 문제점이다 싶은 생각이 하나 있는데 지금 말씀 한번 들어도 그럼요. 그 개표기로 일단은 개표를 해요, 분류를 해요. 예. 분류하고서 정확하게 판독이 안 되는 것들을 따로 이제 재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재검토는 이제 일반 직원이 이제 합니다. 네. 근데 직원인지 어디 파견 나온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재검토하는 이 표를 결국에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유효표, 이거는 무효표 이렇게 분류 작업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이건 유효표라고 보여지는 것마저도
그냥 개인 판단에 따라서 이거 무효 이래 버리니까 그 어떤 뭐 규정이 없는 건가요? 그럼? 아니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매뉴얼이 예, 있는데. 여러 가지 이게 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경우는 유효로 간주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다 숙지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 숙지가 안 예, 됐구나. 그 상태에서 그냥 개인 임의적인 판단으로 아 이거 무효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무효표가 또 상당하거든요. 좀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상당히 생각이 개선해야 할 듭니다. 점이네. 그러니까 그 고치는 게 아니고 이거 좀 부정선거 의혹을 교육을 상당히 철저하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교육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지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부정선거라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참관인들이 그 옆에서 그걸 하나하나 다 보고 있지 않는 이상은 정확한 판단에 어떤 좀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 유효 있다. 투표 될 수 있는 것이 무효로 간주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질 수가 상당히 있다는 많더라 거죠. 이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다른 문제점은 없었어요? 또 뭐? 아, 배가 고파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좀 했습니다. 자, 을 지역의 결과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을 지역의 결과는. 일지의 결과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창돈 국민의힘 후보를 좀 그 갑적보다는 좀 다소 좀 상대적으로 큰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여기 또 그래도 뭐 4,000표 정도 차이로 8% 포인트 8%. 네네네. 정도 차이가 네, 났다고. 네. 그러니까 을 지역은 그 뭐냐 저기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그런 뭐 저기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예. 그 새로운 미래로 간 추민규 의원이 그 뭔가 표를 좀 얻어서 나눠줬을 때 그래도 이창근 저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았는가 하는데 그 힘을 결국 못 받았네요 결국은. 예. 네네 크게 그 추민규 후보가 득표를 보면은 그 김용만 후보하고 이창관 후보하고의 그 투표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 못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끝난 거고요. 어떤 결과는 됐는데 지금 그 앞으로 이 민주당이 이제 승리를 했지만 이 민주당 우리 지역구의 그 후보자들의 어떤 세부적인 어떤 공약이라는 것들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 시간에는 그 뭐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 당선자들이 앞으로의 특히 이제 이 추미애 당선자는 뭐 아니 근데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번 선거의 특징이라는 것이 지금 뭐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우세했던 총선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갑도 그렇고 갑은 뭐 원래가 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고 그래서 쉽지 않다고 처음부터 예상을 했던 지역이고 을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라고 해서 좀 여유 있게 선거를 민주당 쪽에서 치를 거 아니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근데 그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앞으로는 갑이고 을이고 간에 이게 뭐 어떤 특정 정당이 우세한 적이라고 평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갑을 다 공이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지금 이제 이번에는 뭐 민주당이 양쪽 지역을 다 뭐 가져갔지만 앞으로는 진짜 공들을 지금 저기 당선되신 분들도 지역을 위해서 공을 많이 들이셔야 될 것 같다. 지역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 조금만 잘못하면은 미사 지역도 을 지역도 넘어갈 수 있다. 예? 그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게 이번 선거 결과에만 나타난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이제 뭐 또 지금 뭐 저기 갑 지역도 보수파가 강세인 지역이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민주당 후보가 이번에 당선된 거로 보면은 여기도 역시 이제는 보수파 지역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고 여기도 역시 민주당이 잘 관리하면은 앞으로 민주당이 계속해서 후보를 배출하고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 우세 뭐 이런 거 이제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역별의 우세라고 하는 그런 성격 자체는 이제 희석이 될 거다. 앞으로는 희석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제 당선자들이 어떻게 그 지역에 의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느냐에 따른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추미애 당선은 뭐 국회의장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합니까 지금? 국회의장은 지금 최다선이 민주당 내에서 추미애 당선인하고 조정식 의원이라고 하는 분하고 두 분이 육선이잖아요. 최다선이에요, 두 분이. 근데 이제 나이로 보면은 추미애 당선인이 조금 많고 선수는 같고
그래서 아마 지금 또 그리고 본인이 추미애 당선인 본인이 의장을 전반기 때 하는 걸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강하게 피력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뭐 대표의 의중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의원들이 선출하는 거니까 네. 이건 뭐 이제 다수당 의원들이 모여서 의장을 선출하는 거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으니까는 그 안에 이제 당선자들 의원들이 이제 모여서 선출하겠죠. 근데 아마 뭐 추미애 의원이 의장이 되는 거는 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하남 시민 입장에서는 뭐 의장이 되는 게 어떤가요? 더 아유, 좋은가요? 그 의장이 되고 안 어디에? 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겠죠. 엄청나게. 그렇죠. 이게 예. 추미애 당선인이 의장이 되면 그만큼 이제 지금도 파워가 물론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 파워가 실릴 것이고 국가 의전 서열 2위 아닙니까? 2위 의장이 되면. 그럼 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좋은 어쨌든. 거죠. 좋은 예, 거죠. 예.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뭐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각 부처 조율하고 하는 것도 벌써 힘이 실리기 때문에 좀 수월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저기 의장이 되는 게 뭐 지역을 위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뭐 이번에 추미애 당선인이 의장이 되면은 추인 갈등의 2라운드가 되는 게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앞으로 어떻게 이제 추미애 당선인이 정부 내지는 용산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그걸 또 우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는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전반기 의장은 뭐 추미애 당선인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하남 시민 입장에서는 뭐 가능한 뭐 됐으면 뭐 하는 바람이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 국회의원 선거는 끝났지만 이것을 위해서 곧바로 2년 후에 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지자체 이 단체장 선거가 이제 곧바로 좀 진입이 되고 또 벌써부터 준비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하남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그 얘기 전에 네. 자꾸 죄송한데 네. 우리 저 이영준 대표한테 네. 그 국힘이 이번에 사실 아슬아슬하게 안타깝게 패했잖아요. 네. 고생도 많이 했고 또 노력도 많이 했고 애도 많이 썼는데 그 패인이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분석한 패인은 무엇인지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패널로서 네. 우리 이영준 대표한테 그 패인을 좀 분석한 패인이 있으면 그걸 좀 듣고 싶어요. 그 어떻게 분석했는지. 뭐 나름대로 그 패배 원인 분석을 좀 해본 게 있습니까? 글쎄 뭐 페인 뭐 딱히 있을까요? 일단 노력의 이제 부족일 수도 있겠죠. 일단 이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그냥 크게 봐서 그 가밀지구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 이제 이쪽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는 그리고 젊은 층들이 사전투표를 좀 더 많이 한다 이제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그 진보 성향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기권자 수가 엄청 많았어요. 기권자 수가 뭐 한 4만 정도 더 되는 4만 2천, 4만 2천 명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라던가 아니면 중도 정도, 중도층. 근데 이 중도 4만 보수 정도. 2천이라는 게 갑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갑을 다 합친 거예요? 갑정만이죠. 갑정만이죠. 예. 울지역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울적도 그 4만 4만 정도인데 울지역도 삼고 합치면은 이게 8만 8만 4만 2,200도 똑같죠. 아, 네, 울지역도 거의 있구나. 4만 하고 이제 4만 울지역은 4만이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일반 국민이나 시민들이 바라볼 때 이 정치나 이 정책에 대한 이제 불신감이라던가 그러니까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그러니까 생활 정치를 통해서 관심을 끌어내느냐 이제 이런 쪽에 어떤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중앙 정치의 바람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긴 했지만 그래도 현장은 현장 나름대로의 또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갑이나 을이나 이제는 정당이 어디가 꼭 우세하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 정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현장에서의 그 노력을 통해서 얼마나 이 인물 평가 부분을 좀 부각을 시켜 나가느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뭐 사실 뭐 큰 페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사회가 변하고 있다. 이제 이런 국민들, 우리 하남 시민들의
그 인식이 변하는 거에 맞춰서 좀 노력할 그 필요성이 좀 많아 보인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을지역 같은 경우는 갑작도 그렇고 정권 심판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가불다 공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나름 선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득표수를 보면은 굉장히 난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뭐 선거에는 2등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미사지역도 그렇고 뭐 하기에 따라서 후보들이 하기에 따라서 미사지역에서도 을지역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뭐 이제 깃발 꼽을 수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확인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인물 평가로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지역의 대표를 보면 그 지역의 인물에 해당하는 부분 보는 게 바람직한 현상인데 우리나라의 지금 그 정치적인 흐름을 보면 그게 됩니까? 지금까지 계속 어떤 바람이 많이 작용을 했죠. 바람 따라 많이 작용했는데 뭐 앞으로 이제 좀 더 이렇게 지금 기권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투표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도 아직까지 있다고 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해소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런 것들이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도 어느 지역, 뭐 특별하게 어느 지역이라고 뭐 지금 영원함이 뭐 어떤 뭐 이렇게 그 부분이라 하더라도 거기도 이 표는 많이 이제 그 어떤 몰표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지금 이제 평형을 좀 이뤄가고 있는 그러니까 현상이다. 지금 하남시 인구가 34만인데 그중에 유권자가 한 20만 되나요? 유권자 갑을 다 합쳐서 26만 정도. 갑을 합쳐서 예. 26만인데 거기서 8만 정도가 기권을 했으면 이거 굉장히 기권이 많은 거죠. 비율이. 전체적으로. 자, 그럼 어떻게 이제 뭐 아까 얘기 나오던 김에 한 거 어떻게? 그래서 이제 선거 어떻게 결과가 보세요? 이렇게 됐고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 따라서 시정도 조금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정에도. 예. 그럼 뭐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현재 우리 이제 시장께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역점 사업이죠. 그 저기 K스타월드. 이거 이제 공개적으로 지금 미사지역 당선자인 김용만 당선인이 친환경 개발을 거기다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이제 친환경 개발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뭐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가면은 뭐 보타니 가든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답니다. 공원이. 이게 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공원이라는데 뭐 식물원 뭐래요. 식물원 굉장히 유명한 식물원인데 일단 그렇게 우선 처음서부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지방공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방정원으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에 있는 자연 조건을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지방정원을 만들고 이제 나중에는 국가정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뭐 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거기도 시민을 위한 공연장 정도는 뭐 지금 건설을 하겠다. 뭐 그런 계획이. 이번에 그 공약집에 그것을 제시를 했나요? 공약집에는? 공약집에는 안 들어간지 확인을 제가 못했는데 아무튼 당선되고 나서 공약집에 들어가 있던가요? 공약에 제시는 했었습니다. 그랬어요? 뭐 나중에 그 시간이 되면 이제 당선자들을 모시고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우리 아니,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당선되고 나서도 그 당선 소감문에도 이걸 넣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친환경 개발을 하겠다고 와서 못을 박아서 얘기를 공개적으로 의사표시를 했고 김용만 당선자가.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집단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친환경 개발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은 좀 더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큰 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정원화하겠다, 공원화하겠다라는 것이 계획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지금 우리 이현재 시장이 추진하려고 했던 그 K스타월드는
아무래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거기에 어떤 뭐 예. 어떤 뭐 의견 조율하는 순간에 또 예. 뭐 좀 차질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용 기자님, 뭐 이 시 선거법 무슨 뭐 이 저 문제가 됐다고 그래? 선거법 문제가 된 거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선거법이요? 예. 현수막 예. 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죠? 뭐 시의회에서 뭐 일단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이 어떤 일단 거예요? 선거 하남갑이 아니죠. 일단 저기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예. 하남 시장의 명의의 그 선거 동료 현수막이 예, 관내에 현수막. 이제 개청이 예.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는 선관위에서 그 시장에 걸면 안 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내려가지고 현수막이 떼어진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예. 근데 이제는 앞으로 이제는 문제 소지가 예상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 현수막을 과연 비용을 누가 냈느냐. 예. 그러니까 하남시장 명의의 현수막을 하남시장이 개인 돈으로 냈으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예. 만약에 이게 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예. 다른 사람의 그런 비용으로 만약에 결제가 됐다면은 예. 이거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선관위의 해석이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아마 하남시 의회에서 예. 지금 선거는 끝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좀 깊게 이제 파고들려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근데 뭐 이거 아직 결과는 이제 지켜봐야 네, 그렇죠. 되겠네요. 아직 어떻게 지켜봐야 돼가지? 돼. 예.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지금 하남시 의회에서도 네.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뭐 여야 동수기 때문에 조사 특위도 다수결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들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야 행정사무조사 특위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각 의원들의 의견을 좀 내일부터 아마 회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저기 그 관련 부서하고 담당자들하고 관계자들 몇 명 그 취재를 해봤어요. 이 현수막 비용은 누가 냈냐라고 물어보니까는 대개 시장님이 개인 비용으로 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는 그 시의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가 있으니까는 그런 그 움직임이 포착되는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뭐 돈 누가 됐냐는 거는 뭐 영수 처리한 거하고 그게 보면 그 간단 나온 거. 근데 그걸 이제 밝혀내는 과정이 참 만만치가 않죠. 예. 뭐 간단한 거고. 자, 어찌됐든 뭐 이제 그 갑이나 을이나 이 후보자 당선자를 한번 모시고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다음에는 네, 네. 세부적인 어떤 우리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요망사항이 각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걸 갖다 좀 더 세밀하게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담론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의뢰가 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후보자들을 모시고 제대로 어떤 공약을 살필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저기 어차피 이번에 우리 이영준 대표께서 그 선거 캠프에서 뭐 중요한 일도 했고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 선거 치르면서 느낀 거라든가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지 좀 바람직한 건지 또 어떻게 해야지 국민의힘이 지역에서 좀 잘 살아남아서 또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 것인지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보시죠. 듣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사실은 선진서를 한번 해도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오늘 너무 가혹하시네. 지금 이제 피로도 아직 안 풀렸대잖아요. 말씀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국힘이나 민주당을 떠나서 이제 사회가 이제 우리한테 얼마나 누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정말 당을 떠나서. 네. 그렇죠. 거기에는 결국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당이 틀리는 사람끼리의 그 소통의 문제. 그렇잖아요.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과 시장이 다른 당이다. 당은 다르지만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아주 좋은 그래야지 얘기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알게 된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선출직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느 당이든지 물론 이제 지자체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선출하는 사람은
그 시민을 위한 걸로 해야지 이 당에 했던 것이다 저 당에 했던 것이다 해서 뭐 서로 간에 어떤 뭐 지우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당에를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시민들의 귀를 기울이고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돼야 된다. 선출직은. 그게 결국 예, 이제 그게 지역 우선해야 된다. 그 지역 하는 내의 정치인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우선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일반 시민들이 이제 결국 우리는 이제 세금을 내죠. 세금을 가지고 시 정책을 쭉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의원이 자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자 다 당이 틀려요. 당이 틀리다고 기존에 하던 거 난 저거 반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추진하기 위해 들어간 그 예산 부분들은 결국 낭비가 된다는 소리죠. 결국은 시민들이 낸 혈세를 난 저거 싫으니까 난 마음에 안 드니까 저거 하지 마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 집행된 이 예산들은 결국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 이런 거를 방지를 해야 된다. 아니 근데 그게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예산이 낭비된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가다 보면 더 큰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니 이런 거죠. 그대로만 쭉 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보완을 하거나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협의를 해서 뭔가 좀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걸 찾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원론적인 내용인데요. 그 이전에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은 근데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의 공약이나 말 한마디는 천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건데 공약도 막 던지고 보고 말 한마디도 막 그냥 뭐 물론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너무 가볍게 말을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공약도 지금 뭐 여러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공약 같은 거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냥 뭐 우선 인기 영합주의 이런 걸 앞세워가지고 공약을 내세우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러다 보면 그게 결국은 지금 이용희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예산 낭비 사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고민을 해서 그 저기 공약도 발표를 하고 뭐 주민들하고 약속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이건 자기 혼자만 개발 자기 혼자만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남시가 발전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건 좀 넌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어느 한쪽이 무조건 맞다 틀리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느냐, 우리 공동체 이익이 뭐냐. 항상 먼저 시민들의 이야기, 이 경청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필터링을 해서 갈등되는 부분 좁혀가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게 토론이에요, 토론. 토론 문화. 같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우리 어느 방향으로 갈까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우리 이용진 대표는 뭐 좀 페인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분석 좀 하고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자꾸 피해가고 이상하게 나가시네. 페인은 노력의 부족입니다. 그 외적인 것은 뭐 내적인 것은 뭐 이렇게 좀 한번 어쨌든 요번에 뭐 페인에는 뭐 외적인 것은 일단 민주당에서는 뭐 심판론이다라는 어떤 큰 바람이 있었고 내부적에서는 우리가 전략상으로 할 때는 어떤 부분이 뭔가 좀 미흡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석을 하고 있으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게 오늘 이 결과를 보면서 충격받은 것은 아직까지도 기권자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않는다는 거, 무관심, 이게 더 큰 우리 발전하는 데 저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민이라면은 투표 꼭 더 해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 한 표를 행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8만 2천여 명이 투표를 안 해가지고 조금 다음번 어떤 투표가 있을 때는 좀 많은 사람이 투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선거라는 거는 우리가 유권자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뭐 속된 말로 그놈이 그놈인데 누굴 뽑아. 그러고 기권하는데 조금 덜 나쁜 놈을 뽑는 게 선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발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그러니까 것이지. 이제 함석헌 선생이 옛날 하신 말씀인데
그놈이 그놈 나쁜 놈이지만 조금 덜 나쁜 놈을 뽑는 게 선거라는 것이니까 그놈이 그놈이라고 해서 투표 안 하시면 안 되고 뭐 다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도 선거는 계속됩니다. 네, 선거는 계속되니까 투표는 점점 많이 하고 가능한 한 기권이 없었으면 기권이 좋겠다. 8만이 넘으면 되는 것도 네.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남 시민 여러분 이제 만이라도 우리 투표를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2년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는 꼭 많이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방송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충실한 방송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